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증시데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죠. 하루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정말 심하다라고 해서 또 떨어졌다가 하루는 완화됐다가 오늘은 다시금 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요.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 잇따라서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종목별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의 착각에서는요, 세 종목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요. 연일 강세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대응 전략 짤 거고요. 아프리카 TV와 포스코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문자, 카카오톡 지금부터 열어둘게요. 02786-102, 1023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번호 또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하고 계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잠시 후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증시데이트 지금 출발할게요. 또다시 시장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어느덧 코스닥 지수의 약세 그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시장 노트는요. 미국 쪽을 집중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었겠죠. 미국 증시도 그랬고 국내 증시, 일본 증시 다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는 그런 오늘인데요. 미국이 4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다시 한번 높아지는 오늘입니다. 그래도 일단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 3월 FOMC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약세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오늘은 팽배합니다. 시장 분위기 점검 들어갈까요?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0.84%,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이거 제외한다면 하락세는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2435.39선에서 어제 대비해서 20포인트나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연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버텨준다 했는데요. 오늘은 매도로 돌아선 모습. 나흘 만에 매도인가요? 1,696억 원 순매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크진 않지만 방향은 매도 쪽으로 동일합니다.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급락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수도 덩달아서 1.95%까지 밀려난 채 진행이 되고 있네요. 857.01, 17포인트 밀린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767억 원 규모는요. 외국인이 460억 원대, 개인만이 나 홀로 사고 있는 장세입니다. 종목별로 들여다볼게요. 오늘장 특징주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 소식 있었고요. 셀트리온 잠시 후에 전략 챙길게요. 체크된 종목 위주로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삼성전자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네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제 예약 판매 시작을 했고 곧 또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0.3% 정도의 상승, 237만 7천 원 선으로 그래도 상승부를 조금은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동시에 차기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죠. 상승폭을 많이 줄이네요. 지금 보합선까지 떨어져 있고 10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받쳐주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상승분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돌아선 움직임입니다. 0.2%의 하락이고요. 24,90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합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없네요, 종목들이. 근데 무림페이퍼는 강합니다. 6%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무림페이퍼, 무림 PMP 모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챙겨드렸는데요. 잘 나갑니다. 그때 살 걸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3,150원 선 현재가 형성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많이 빠지고 있죠. 7% 넘는 하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닝 쇼크가 지난해 3분기 그리고 4분기 연속으로 나오자 삼성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12만 700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빨리 진정이 돼야 할 텐데요. 9,300원 어제 대비해서 밀린 채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1등 종목 확인하고 계십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 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비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도 좋지가 않네요. 비가 쭉쭉 내려갑니다. 떨어지는 종목 수도 훨씬 많아 보이고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 한국투자증권 안뉴스 김성훈 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이렇게 강한 것일까요?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무섭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3월 9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날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된 이후라면 패시브 추종 자금이 한 거의 2조 원 가까이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1.28%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시각 챙겨주세요. 셀트리온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천장이에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호호, 진짜요? 더 갈까요? 박재현 차장님 어떤 관점에서요? 사실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린 적은 많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이제 모든 바이오를 다 좋아하면 괜찮겠지만 저는 또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셀트리온을 이제 천장을 뚫는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에는요. 수급적 이슈가 있습니다. 수급적 이슈가 있는데 코스피 시총 3위입니다. 네. 대단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현대차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포스코보다도 위에 있고요. 그러면 저처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이제 그런 매니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수급적으로 아마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일날 코덱스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빠져나오는 그날 기관이 55만 주를 팔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매니저들이 바보도 아니고 미리미리 좀 팔아놓고 살 때는 미리미리 좀 사놓고 그렇죠. 한 번에 사면 충격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미리 사놨다가 떨어지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미리 사놨다가 미리 안 사놨고 오르면 책임 누가 집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든요. 매니저들은. 그러면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2월 8일 이후에 순매수 금액은 한 35조 정도 됩니다. 2월 8일에 55조 팔아놓고 지금까지 산 거는 35조다. 그러면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이 아무래도 코덱스 150보다는 코스피 쪽에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5만 주 매도보다는 더 많은 이제 대기 자금이 몰려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관은 지금 보시면 밑에 거래량 밑에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기관 누적 순매수거든요. 계속 기관은 팔아왔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를 채운다라고 본다면 이 파란 선이 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외국인 기관에서 좀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성장주의 대표주격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열풍이 불면서 한미약품을 대장으로 꼽았었는데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이 몇 개 좀 어그러지면서 약간 뒤로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서 성장주의 대표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여전히 성장주가 가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 셀트리온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성장성이냐 밸류에이션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EPS가요. 작년에 124%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2배 올랐으니까 100% 성장하고 100% 올랐으니까 그렇게 과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35만 원이죠.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PER이 110배예요. 예를 들어서 성장을 안 하고 지금처럼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회수하는 기간이 1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 주식은 박살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전고점 뚫으면 4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시각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종목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한번 도전해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김성훈 팀장님의 의견도 마저 한번 챙겨드릴게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종목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하고부터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도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사실 시가총액 뭐 아까 말씀드린 3위까지 그리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제 3월 중순에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른 추적 자금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조 가까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시가총액이 뭐 상단에 있었던 이 카카오라든지 일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도 기관들의 이런 지수 편입 이후에도 자금 여력들이 충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3월 달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도 수용 자금들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KLX 300이라든지 ETF 최근 들어서 이 운용사들의 추종 자금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성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강한 놈이 더 가는 흐름을 이제는 어떻게 보자면은 뭐 사실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 중에서 셀트리온이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최근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긍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허주마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서 또 판매 허가가 얼마 전에 또 나왔었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크론병이라고 하는 뭐 우리 가수 윤종신 씨가 걸렸던 이제 장의 궤양이죠. 그런 이 크론병도 사실 특효가 이제 효능이 좀 진행됐다는 호재성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공매도 물량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이런 강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이 시장 흐름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으로 추가적으로 더 쏠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뭐 아까 말씀드렸던 100배 그다음에 내년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 뭐 8천억 수준 나오더라도 밸류에이션이 한 5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의 수급 형태를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목표 주가 40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한 시각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사장님 근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제약도 물론이거니와 뭐 많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조금 그래도 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것이 나은가요?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다가 또 오를 때도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놔두고 있으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놔두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데 분명히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따라잡는 게 저는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 들면 보험료가 건강하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손절을 하면 이거 내가 이제 보험을 들었다라고 치고 조금 더 올라갈 때 비싼 값 주고 산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크게 손실을 크게 안 당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득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정말 잘 나가서 또 한번 챙겨드렸고요. 다음은 이 종목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요. 이제 다음 달쯤 아프리카 TV에서 정규 리그를 개최한다고 해요. 뭐 PC방에서 1등 게임으로 여전히 명성이 자자한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인한 수혜가
아프리카 TV를 에서 예상된다라는 시각이 참 많아요. 트래픽도 증가할 거고 광고 매출도 증가할 거고 이러면서 많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 지분율도 어느덧 36%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는데 26,000원대 놓여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두 분 천장인가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입니다. 이번에 김성훈 팀장님 의견 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TV가 한동안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이유는 사실 실적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정체성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런 규제책도 이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인기 BJ의 이탈이 있었는데 유튜브라든가 트위치로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근데 뭐 유튜브에서도 우리 아프리카 TV처럼 별풍선의 개념으로 슈퍼챗이라는 그런 이제 별풍선 관련 이제 흐름들을 도입하면서 사실 그런 이 아프리카 TV만의 그런 특화된 것을 좀 빼앗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는 사실 광고를 생방송에서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그런 이 효과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TV 대비해서 좀 이 혁신적이다라는 느낌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투심도 좀 등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뭐 긍정적인 면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배틀그라운드의 정규 리그를 개최하면서 이 경기장도 이제 신설을 하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PC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동시 접촉자 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그 관련돼서 뭐 섬을 탈출하는 이런 게임들이 모바일에서도 지금 최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넥슨에서 만들어진 듀랑고라는 게임인데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게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네. 뭐 좀 탈출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 일상생활을. 그죠? 예. 그런 느낌의 그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이 게임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도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타임스퀘어를 가가지고 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 예. 게임 전용 노트북이에요? 게임 전용 노트북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성능 그래픽 카드라든가 램도 굉장히 고사양해서 누워서도 또 할 수 있는. 사셨죠,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월급을 좀 더 올려주면 그때 네, 이제 살려고 고민하고 하는데. 계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의 사양에 맞게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배틀그라운드를 정규리그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 실적보다는 긍정적인 이런 획기적인 모멘텀의 플레이가 되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광고 매출로도 좀 이어지고 실적으로도 이어져야 사실 아프리카 TV가 이러한 최근의 급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단기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평선들이 매집을 하면서요, 하방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를 좀 확인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일단 두고 아프리카 TV를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 판단이 되세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박스권 상단 부분에 35,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사실 오늘도 그렇듯이 위의 고점 대비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네.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넉넉한 좀 바운드리를 제시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격은 25,000원. 그래서 상단과 하단에 넉넉한 바운드리를 제시하면서 아프리카 TV 천장을 뚫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달 들어서는 진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박재현 차장님의 의견도 마저 듣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쪽을 보시면서 천장 뚫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뭐 일단 실적이고요. 배틀그라운드는 모멘텀적으로 뭐 시기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배틀그라운드 지금 PC방 점유율 지금 15주 연속 1인데요. 뭐 4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네. 배틀그라운드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재밌나 봐요. 연예인 정준영 씨 아시죠? 네. 그분이 프로게이머로 데뷔했잖아요. 아, 그리고, 진짜요? 아, 그만큼 배틀그라운드 이걸로?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요. 역캠방, 먹방, 그리고 이런 게임 네. 관련된 컨텐츠인데 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주가가 4만 원대부터 흘러내려서 16,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악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별풍선 규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까지 쏠 수 있던 별풍선을 100만 원을 줄이겠다. 이거 보면 굉장히 수익이 줄어들 큰일 날 것 같은 정책인데라고 생각하는데 네. 누가 여기 들어가서 한 번에 3천만 원씩 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김성진이 깜짝 놀랐는데 생각이 지금 순간 내가 깜짝 봤는데 놀랐어. 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많지 않다는 받아가지고요. 이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제 주위에는 없어요. 저도 보긴 봤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대도서관, 윤댕 이런 유명 BJ들이 유튜브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악재이긴 한데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게요. 내가 하나 없으면 이 조직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요. 아프리카 TV도 대도서관 없으면 망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 잘 나왔거든요. 뭐 물론 이제 트래픽의 분산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TV도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트래픽 분산 같은 경우에 동시 송출 뭐 이런 방식들을 이제 허용해 주면서 이제 더 이상의 BJ의 이탈은 이제 없었고요. 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조정 이후에 턴어라운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얘들이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다. 그러면 좀 찝찝하겠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7년도 이런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8%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4% 늘었습니다.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뭐가 문제될 건 없는 거죠. 주가만 빠진 거죠. 마치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같은 개주 대표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우리 예선 때 넘어졌는데 올림픽 신기록 세우면서 네.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적이 계속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턴어라운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말씀드리는데 고점이 41,000원 정도였어요. 지금 이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고점까지 간다라는 건 좀 무리이고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3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긍정적인 뷰를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33,000원 박재영 차장님의 목표가도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밀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꼽아봤어요. 포스코입니다. 해외 투자 손실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권 로비 자금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더하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도 여전히 불안한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동안 사실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 고꾸라지네요.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4% 조정 나옵니다. 36만 2,500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내다볼까요? 앞으로를. 천장이냐, 바닥이냐. 요걸 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자, 두 분. 포스코 지금 천장이에요? 아니면 바닥이에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좋습니다. 박재현 차장님, 어떤 관점이십니까?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빼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적인 측면만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시장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 시크릿컬 업종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어제는 달러가 많이 올랐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전인대를 시작으로 양해를 개최할 건데 중국의 성장률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중국이 환경 규제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인데 환경 규제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철광석 목회계 하면서 유럽에서 철광석 수입 많이 해오죠? 그러면서 수요가 뭐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 효율성이 낮은 철강업체들 셧다운 시켰죠? 그렇게 되면 공급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급은 늘어나고요. 공급은 줄어들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쪽 측면은 분명히 자극시킬 겁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그런 논리에 의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철강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그리고 춘절이 지나고 나서도 철강 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은요,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 시즌에 공장 못 돌리게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산 감축해라, 3월까지. 그런데 3월, 이제 3월 11일까지니까 3월 11일 이 감상 기간이 지나면 전통적으로 성수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 또 올라가겠죠?
무역 규제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철강 업체에 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요 1에서 3% 내외입니다. 미국에 수출 안 한다고 해서 포스코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적에 거의 영향은 없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를 규제하기 때문에 걔들이 미국으로 수출했던 물량이 리턴해서 아시아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방식을 이제 찍을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큰 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아요. 네, 예. 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중국에서 최대 이제 철광석 생산 지역인 호베이성에서 5월 달까지 이제 감산 연장했다는 소식도 철강석 가격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연관이 있던 그 손실률을 봤더니 뭐 1,800억 원, 사실 지금 포스코의 실적 부분에서 1,800억 원이 예전에는 컸지만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가 뭐 3조 가까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있을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의 관세 영향도 다른 이제 철강주 대비해서 너무 적게 받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제가 봤을 땐 호재에 더 민감한 포스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과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60일선 지지력 받고 계속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40만 원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께서 45만 원 이렇게 좀 챙겨봐 주셨네요. 펀더멘털 중점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포스코 살펴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요 박재영 차장, 한국투자증권 아니오스타 김성훈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눠봤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